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특별한 이유 네 번째 시간 관리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번째 시간이 마지막 편입니다. 요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 관리편은 좀 더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달에 20일에 한국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났죠. 이 한 달 동안 주로 뭘 했냐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미얀마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뒤에 얘기는 제가 몇 편을 엮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제 컨텐츠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콘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에는 크랙이 가 있죠. 그럼 이 크랙들을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업체가 전부 다 확인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문업체가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요.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하는데 한 집에 몇 번 가야 될까요? 콘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집집마다 이거만 하는데도 한 세월이겠죠. 요거를 지금 한 달 내내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90% 이상은 임차인이 있는 임대 투자용입니다.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 일일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고객들한테도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기억에 남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리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 콘도를 이제 파는 거죠. 오는 아마 다음 달이면 잔금 들어와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중에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대학생이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이 대학생이 방콕 대학 대학생인데 방콕 대학이라 하면 서울대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그냥 예체능 쪽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요 대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학생이니까 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월세를 부모님이 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부모님 서로 떠넘기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얘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지원을 끊어버린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할 이유도 없죠. 저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를 빨리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기간이 지나자마자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 친구를 내보냈는데 이 친구가 여권까지 다 놔두고 갔습니다. 집에 모든 걸 다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경찰서도 가야 되고요. 뭐 그래가지고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를 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20일 안에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요것도 하려고 하면 몇 번 가야 되겠죠. 몇 번 가야 되는 게 정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로 10원짜리 한 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시면 디디 프로퍼티 있죠.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뭐 찾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뭐 인터넷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냥 어디 주워 들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고객들 콘도 올리기 위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 씁니다. 왜 그러냐면 돈 주고 슬롯을 사서 넣어야 앞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대부분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이 앞쪽에 가 있습니다. 왜? 돈 내고 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앞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몇 년을 해왔는데 개인이 연락 와서 거래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연락이 오면 임대를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3개월짜리 하나 내놓을 건데 그것 빼고는 지금까지 전부 다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빼고는 전부 다 1년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1년짜리
거래를 하려고 하면 1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비자 있어야 됩니다. 연락 오면 전부 다 비자 없어요. 비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면 가끔씩 임대문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임대문이 받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분들 연락이 오면 임대를 찾아드려야 되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줍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 1년짜리니까 들어와서 1년 산다라고 해놓고 몇 개월 살고 집 개판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잘 못 구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태국인 임차인들은 한국 사람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점이 생기는데 제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3만 바트 이하짜리는 아예 커미션을 안 가져갑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DD 프로퍼티에 만약에 올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건 전부 다 에이전트가 연락 오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연락이 오면 그 에이전트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반반씩 나눠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에이전트가 왔는데 이 사람 무자격자야. 임차인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에이전트하고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찾는다. 대신에 우리는 커미션을 요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싹 다 네 거다. 쉽게 얘기를 해서 3만 2천 바시면 2천 바만 우리 거고 3만 바 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임차인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다른 데는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죠. 그래서 제가 3만 바트 이하는 임대료를 한 푼도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 중에 지금 임대료 3만 바트 이하로 받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임대 거래 계속 해도요. 제가 10원짜리 한 장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 할 때마다 가는 겁니다. 전부 다 비용 제 거 써서 가고 있고요. 이 DD 프로퍼티에 그 100만 원 넘는 것도 제가 제 돈 써서 하는 겁니다. 왜 이거 하느냐? 협력업체 만들 때 제가 자주 가는 곳에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별로 안 하던 곳에 콘도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임대를 놔야 돼요. 그러면 그쪽 지역 애들은 그쪽 지역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라에 새로 제가 완성해서 임대를 내놔야 된다. 그러면 방라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하려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100만 원씩 넣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임차인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비용을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억짜리 콘도를 태국에 사고요. 한국에 4억짜리 임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국이 더 많이 나와요.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외국이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리 비용을 줄여줘야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거지. 관리 비용을 과도하게 나오면 수익이 비슷비슷하거나 잘못하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콘도를 아무거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 면적의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통로에 원베드룸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왜 안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임대로 가면요. 임대는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게 문제라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관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세심하게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 관리를 세심하게 해도 사고가 날 때는 사고가 납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돈 안 줘갖고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쇼핑몰이 완성돼야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쇼핑몰 완성이 원래는 올해였는데
내년으로 미뤄지면 내년 돼야 임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채워 넣어주는 게 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맨 앞에 리세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리세일은 저희 고객이 찾은 게 아니고요. 저희 협력 업체로 해서 사람 찾아갖고 리세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앓는 소리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내가 쓰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계속해. 그래서 5만 원이라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레스티아스 같은 경우는 돈 받는다라고 써놨죠. 근데 실제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신 분 대부분이 직접 사시는 분들이 사셨고요. 임대를 놓는 경우는 딱 2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안 받고 해드리기로 한 겁니다. 제가 제 살 깎아 먹으면서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처음에 콘도 거래했을 때 돈 받지 않냐? 여러분이 주는 돈이 아니에요. 태국은 매도자만 줍니다. 건설사에서 주는 겁니다. 건설사에 콘도를 제가 팔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주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가, 예를 들면 센트럴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를 넣어도요. 돈 한 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래를 했는데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태국은 무조건 매도자만 줍니다.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줄 때는 나중에 리세일 할 때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해 드릴 때 쓰는 제 개인 비용은 전부 다 제 개인 비용, 제 회사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말마다 가서 하는 거 제 비용으로 차비 내고 기름값 내고 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는 사람 있으면 그분한테 하십시오. 찾아보시면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법인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설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회사 한국에서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안 해드려요. 왜? 저한테 거래 안 한 콘도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드립니다. 지금 제 고객들 거 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돈 줘도 안 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처음에 콘도 아무거나 안 하죠, 제가.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래해드리죠.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 구축 다 해드립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 고객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요거 비용 나오니까 돈 보내주십시오. 돈만 보내면 됩니다. 빨리빨리. 지금 이번에 집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 검사 비용 보내주세요. 집 검사 비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담 문의 이용 가이드를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 놓냐면 이렇게 해놔야지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놓고 이 과정대로 해야 제가 이분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려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의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콘도를 막 찾았습니다. 콘도를 찾았으니까 상담을 다시 합시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봐요. 한 3일 있다 연락 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내가 그분 직업까지 다 아는데 그리고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지. 저희 고객들 중에서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 바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연락 옵니까? 화장실 안 갑니까? 밥 안 먹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예, 제가 관리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제가 한 번씩 경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리하는 콘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제 룰을 계속 어기게 되면 제가 관리 안 해드립니다. 왜? 제가 관리 공짜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제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만 서비스 하는 겁니다. 해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거나 태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얼굴도 안 보고 거래했다가 지금은 두 채, 세 채 사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주는 데 있는지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